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이제 성공 사례. 네. 얼마 전입니다. 며칠 전에 판결이 난 성공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의뢰인분들한테도 제가 성공 사례로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건이고요. 이게 뭐 법원을 특정하자면은 너무나 또 특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법원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피고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사건 항소심을 맡았어요. 네. 1심 변호사님도 너무나 잘해주셨죠. 잘해주셨고 이제 항소심은 저에게 왔는데 1심에서 원고 기각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이미 1심 판결문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한번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상간제 소송이죠. 상간제 소송에서 이제 피고가 이제 원고 배우자랑 바람 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막 걸었어요. 3천만 원인가 3,100만 원이군요. 이렇게 걸었어요. 뭐 내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었는데, 1심 재판부는 중간에 이제 화해고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해고거 결정이 재판부의 의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냥 화해하시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피고는 너무나 억울했죠. 왜 억울했냐면은 모르고 만났습니다. 모르고 만났고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이 그 협의 이혼 신고 기간 중이더라 라는 것이 우리 사건의 큰 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다 있었어요. 증거 다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만난 거는 1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이미 파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물을 수 없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그 하행고거 결정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를 합니다. 피고가 이의를 해가지고 불복합니다라고 이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은 하행고거 결정에 완전 반대되는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을 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시간대별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협의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분할도 다 했어요. 재산분할 하겠다라고 또 별거도 시작하고, 그리고 아기는 이제 우리 사건에서의 원고, 그 이제 애 엄마죠. 애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이미 다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별거까지 시작하고, 또 뭐 친정집 근처인가에 어디로 가서 이미 애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도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후로부터 한 이제 우리 사건에서 원고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네. 찝찝한 거지. 딱 봤더니만 내 남편에게 이제 여자친구가 있구나. 아니, 이혼 이미 다 한 마당에 협의혼 신청을 하면 이제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주어지잖아요. 아기가 어리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에 누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 만난 거예요. 저희 의뢰인은 그 기간에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디 나보다 더 먼저 남자를 만나? 뭐 어디 나보다 먼저 여자를 만나? 약간 환승이별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내가 그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흥신소를 씁니다. 흥신소를 써가지고 협의혼 신청을 한지 이제 숙려 기간이 얼마 좀 지나고 이제 의사 확인 기일 있잖아요.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는 그 기일 전에 이제 흥신소로부터 이제 몇 개의 사진을 받아요. 불륜행위 사진이죠. 이제 뭐 팔짱 끼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협의혼은 이제 안 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바람 폈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또 저희 의뢰인한테, 저희 피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누구 배우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그 우리 의뢰인은 그 녹음 파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폰이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그 원고는 녹음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고가 그 녹음 파일 내줬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천운이죠. 그래서 그 녹음 파일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와이프요? 전 와이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진짜 우리 의뢰인, 우리 피고의 억울한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원고 변호사가 이런 거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데 그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셨을까요? 네. 너무나 1심 변호사님이 잘하셨죠. 그걸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거 봐라, 처음 전화 왔을 때도 이렇게 모르고 대응을 하지 않느냐,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그것들을 쫙 주장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했던 내용이 원고는 이제 그 전에 만났다, 이미
이미 협의원 신청 이전에 다 만났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협의원은 이제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숙려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바람을 피면은 당연히 부정행위가 된다라는 또 그런 법리들을 막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말 맞아요. 협의원 숙려 기간에 다른 여자친구 또는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우리 대법원 그 판례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 사건은 어땠냐면은 이미 벌써 협의이혼 신청 직전에 당사자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막 200% 300%까지 다 갑니다.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볼 정도로 이미 재산 분할 끝났지, 뭐 양육비 다 지급하고 있지, 별거 하지, 공동재산 이미 다 팔았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있었어요. 공증.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뭐 이혼하겠다는 그런 것도 다 각서 다 썼습니다. 그 정도 됐을 때는 이미 파탄이 돼가지고 그 뒤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거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런 이제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었어요.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고는 항소하죠.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사실 사실심 플러스 법률심이거든요. 법리적인 관점에서 1심 판결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판단해보라라는 게 항소심인데, 물론 사실심도 다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이상한 걸 막 냅니다. 자기 친구의 아들이 들었다는 내용을 하여튼 이상한 자기 친구의 아들이 몇 살인데 봤더니 되게 어려요. 걔가 뭐 피고랑 뭐 원고의 배우자랑 언제 있었다는 걸 뭐 얘기를 한 걸 들었다라는 또 자기 친구의 뭐 사실실황에서도 내고 자기 친구 아들의 또 녹취록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거 다 내면서 그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이 부정행위가 우리가 협의원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주장도 막 시작하고, 뭐 1심 판결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뭐 얘기는 잘 하지도 않으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2심을 맡았잖아요. 2심을 맡았을 때 저는 그 소송, 그 관련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원고 배우자가 이제 원고와 원고 배우자 협의혼이 취하 간주가 돼버리니까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어요. 거기서 이혼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혼이 인정이 되면서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 위자료가 인정이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양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그 이제 이유, 그것은 동등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음, 이렇게 봤거든요. 그거에 저는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모두에게 있어가지고 각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사안에서 우리 피고에게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건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도 않고 이거는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을 막 하고 했더니만 그 판사님께서 당연히 원고 청구 기각, 항소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 원래는 항소심 이후에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10세 남짓한 아동의 목격 진술 내지 그 전문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그때 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동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내가 원고한테 전달해줬다, 그럼 또 전문이거든요. 전달하는 문. 그래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부가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이제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그런 이제 만남이 아니라 그 전에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어떤 갈등 때문이었음이 맞는 것 같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서로의 잘못과 단점을 비난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겼죠.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상고심 기간이긴 한데 아무튼 원고는 상고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너무나 큰 성공 사례여가지고. 그렇죠. 네. 뭐냐면은 그 이제 부부 중에 일방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협의 이혼 신청 기간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면은 누굴 만나도 되는지 이런 내용을 어떤 이제 척도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원고가 여기서 상고해주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상고심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재판부한테 한번 따져보고 싶거든요. 그럼 전원 합의체 판결도 나오고 저의 또 이름을 또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원고는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소장을 받았는데 나는
이혼했다라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다라거나 아니면은 원고 배우자가 협의혼 신청 중이어가지고 나는 이미 이혼한 줄 알고 만났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건이 그 사건이랑 비슷하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가지고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권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